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금일은 EPS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요즘에 그 장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회원님들께서 너무 선물을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서 회원님들 모시고 잘 설명해 할 수 있도록 겸허하게 항상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EPS를 이제 배우시기 전에 상당히 저희가 ROE와 EPS의 증가율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해야 되는 필수 사항인 거 이제 아시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룰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초보 그 회원님들을 위한 그 강의이고 그리고 정확한 개념 정리부터 하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네, 그 개념 정리 정도로 설명을 드려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EPS는 어떤 그 존 네프라는 그 PER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기준으로 생각하는 존 네프라는 이제 그 투자자도요. EPS 성장률이 증가율이 3년 이상 3에서 25% 이상의 그 종목들이 투자 유망 종목이라고 했었죠. 네, 그만큼 여러 이제 투자자들이나 세계 거장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EPS가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40% 정도 이상 구간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너무 높은 성장 이후에는 다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ROE에서도 너무 많은 고성장, 특히 뭐 30 이상, 30% 이상, 어떤 60%나 뭐 80%나 이렇게 달성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 이후에는 좀 증가율이 너무 높을수록 그에 비해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상 EPS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봐야 되는 거. 네. 현재 이 시점에 EPS를 봐서 판단해서 투자를 고려하기보다는 당연히 전년도 대비해서 미래 예상 수치를 봐야 되는 거. 이게 또 필수 사항인 거죠. 예, 전년 대비 증감률이 중요하다. 전년 대비 증감률이 투자 상황에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당연히 예상 EPS 증가율이 높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주가 상승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선 제가 이제 이렇게 기업 분석 기업 가치 분석 편에서 설명을 드릴 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좀 빼먹은 것 같아서 사실은 기업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있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으로 판단을 많이 하시죠. 네. 네,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발행 주식수를 현재 주가로 어떤 곱하면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적어드리겠습니다. 발행 주식수와 현재 주가죠.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당연히 크다는 것이고, 반대로 시가총액이 낮으면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가총액도 가장 이제 스치면서 꼭 한 번은 봐야 되는 그런 필수 사항이시고, 기업 분석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어떤 첫 번째 그 봐야 되는 요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기업 가치를 단순히 시가총액으로만 평가하기에는 그 기준이 다 너무 좀 애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적어도 기술력이 높다면요. 예,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비춰줘야 될까요? 네, 그래서 어, 어떤 기술력이 또 높다면 당연히 미래 가치가 미래의 어떤 투자 가치나 뭐 미래의 여러 가치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편인 상황들이 많죠. 지금 현재 투자하는 그런 어떤 종목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어, 보다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순히 시가총액에 대한 지금 현 상황보다도 저희가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지금은 오늘 EPS를 또 배우시겠고 퍼라든지 ROE 네,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무 분석 요소들이 이제 활용이 되시겠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EPS라는 것은요, 제가 잠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 EPS는 제가 파일을 지금 열어봤는데요. 네, EPS라는 것은 전에 이제 PER 할 때 PER 계산 방식이 지금 바로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PER은 주가를 1주당 예상 순이익으로 한 주당 예상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바로 EPS 그때 계산을 할 때 EPS를 적용해서 한번 직접 해봤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EPS를 주당 예상 순이익, 네, 주당 예상 순이익으로 이미 다 생각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PER에 대한 어떤 주당 순이익이라는 부분이 EPS라는 것인데 우선 일단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발행 주식수 분의 순이익이 되겠죠. 단기 순이익. 예. 그러면은 이제 EPS가 이제 기업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기본 지표로서 기업이 한 주당의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였는지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따라서 EPS의 수치가 높을수록 점점 높으면 높아질수록 투자 가치가 높으며 EPS 증가율이 곧 기업 가치의 증가율이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고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사실 한번 말씀드리면은 초보 회원님께서는 이제 좀 바로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부터도 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사례들과 그 재무제표를 직접 확인해 보면서 비유를 해 드렸을 때 이해도가 좀 이해가 잘 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어떤 사례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상장 기업 분석에 2325를 이제 검색을 해 보셔서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제가 아모텍이라는 기업을 현재 지금 검색을 해 놨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가총액도 여기서 다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 여기 발행 주식수가 여기 나오거든요. 예, 발행 주식수에다가 현재 주가, 예, 종가가 되겠죠. 전일 대비 이제 종가를 곱했을 때 시가총액이 나오고, 예, 아모텍은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조금 이상 되는 그런 형태가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운용사별 보유 현황들도 어떤 기관 운용사들이 잘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보유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주주 현황들도 지분율과 최근 변동일 그리고 주권의 수에 따라서 지금 주주 현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만 사실 꼼꼼히 다 따져 보셔도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하신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시피 여기서 보시면 또 업종 비교면에서는 현재 코스닥 IT 쪽에 평균 PER과 아모텍의 PER 그리고 EPS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게 한 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EV 에비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EPS는 그 주식 한 주가요. 1년간 벌어들인 이익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한 주가 주식의 어떤 한 주가 1년간 벌어들인 이익금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EPS 약자도 아까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갔네요. 약자를 보시면 네, earning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주당 이익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단위는 1년, 네, 1년이 되시겠고 기간은 1년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한 주당 1년간 벌어들인 이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러면은 EPS가 마이너스라고 하면요. 네,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는 주주들의 자기 자본이 어떤 좀 잠식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EPS 마이너스인 국면에 저희가 사실 투자를 진행 안 하는 부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아모텍의 그 지금 현재 ROE와 EPS를 체크해 보자면요. 네, 2016년경 2015년 이후에만 잘라놓고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2016년, 17년, 여기가 18년, 여기가 19년, 그리고 여기가 2015년이겠죠? 그러면은 ROE가 여기서 호수점 빼고 적어드리겠습니다. 11, 10, 17, 17, 17. 그런데 여기서 소수점 너무 빼니까요. 17.12 예상치가 나오고 17.95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17.37 예상치가 나오죠. 그 전에 이제 2016년에 걸쳐서 15년에 걸쳐서 16년에 갈 때 ROE가 좀 소폭 하향했고 EPS는 반대로 살짝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증가를 했죠. 네, 그 다음에 ROE가 성장을 할 때, 증가를 할 때 무려 거의 70%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을 때 EPS도 거의 2배 가깝죠. 네. 1677 주당 순이익이 1677원이었다면 3161원에 대한 예상치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전반기 분야에서 걸쳐서 주가가 반영되는 거, 네, 그걸 대입을 해봤을 때 투자가 되게 상당히 가능했던 구간이었죠. 네, 그 공략하기 좋았던 그런 당연히 구간들이었고, 뭐 그렇다고 이제 꼭 초반기를 놓쳐서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중반기, 하반기에서도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매수할 수 있었겠지만요.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면 여기서 EPS 성장률이 거의 2배에 가까운 그 증가폭이 보였고, 내년 2018년에도 3,161원에서 예상치가 3,943원으로 나와요. 네. 그 다음에 2019년에 예상치도 4,553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ROE는 성장을 증가폭은 잠시 멈췄지만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시겠죠? 제가 ROE에서 예를 들어서 20%씩 초기에 이제 자본이 100억, 자본 100억을 있었던 회사를 가정하고 ROE에 대한 20%씩 매년 성장을 한다라고 이제 딱 그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드렸는데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순이익이 계속 성장한다. 근데 여기서 ROE가 20에서 25, 30, 35로 성장을 한다면요. 순이익이 어차피 성장을 계속 하는 국면이었지만은 ROE가 이렇게까지 꺾여서 계속 증가를 한다면 예, 성장폭은 가속도가 붙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식들에 대한 매수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EPS도 당연히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EPS 증가폭도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아모텍의 투자 그 가능 시기들이 상당히 가능했던 구간들 확인을 해 보신다면 아모텍의 월간 차트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주가 패턴의 움직임만 보자면요. 여기 2016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 초반기부터도 계속 주가의 성장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좋은 자리들 주간 차트나 이제 지금 현재 월간 차트인데요. 네, 충분히 투자가 계속적으로 가능했던 모습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사실 ROE와 EPS가 증가율을 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성장성을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다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EPS에서 그 좀 주의해야 될 점은 기업의 어떤 특별 손익이 존재할 때 있을 때는 그 당연히 특별 손익은 제외하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 이익과 어떤 특별 손실은요, 정상적인 경영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그런 당해 연도만 해당되는 그런 손익이기 때문에 특별 손익을 제외한 수치를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EV 에비타 네, 이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걸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EPS 주당 순이익을 배워보셨고, EPS를 볼 때에 대한 요령은 잠시만요. 예, EPS를 볼 때는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EPS가 여기 있죠. EPS가 예, 여기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현재 2017년 여기 있는 국면이고요.
예, 1년 후의 예상 EPS를 기준으로 2016년에서 2017년에 가면서 예, 판단을 했었고요. 거의 예, 2배에 가까운 네,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성장을 했던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투자가 정말 가능했던 그런 구간이었고 ROE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년치에 대한 예상 EPS를 기준으로 당연히 이것도 현재와 예상, 미래에 대한 예상 1년치가 가장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중점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미래 예상치들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년 후에 어떤 EPS와 최근 연도의 실적에 의한 EPS를 동일 이제 수준으로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네, 그래서 과거의 실적에 의한 EPS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2년 후의 예상 EPS는 1년 후 EPS보다 변수가 어느 정도 좀 많고 불확실한 어떤 예측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 후에 예측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음 연도 예측치도 같이 봐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증감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존 네프는 어떤 3에서 25% 종목이 3년 이상, 네, 3에서 적어도 25%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윌리엄 오닐도 네, EPS 성장률이 25% 이상으로 증가를 보이면 성장폭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초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EV 에비타를 확인을 하실 거고 제가 빼먹은 것 중에서도 또 ROA라는 부분도 설명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리고 EV 에비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